2011년 프랑스로부터 약탈당했던 외교장갑 이계가 145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외교장갑 이계는 조선시대 임금의 혼인이나 장례 같은 중요한 국가 행사의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행사의 절차, 동원된 인물들의 실명, 사용된 기물들과 설계도, 들어간 비용까지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대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교장갑 위계만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왕실 행사를 기록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기록 문화의 꽃으로도 불립니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300권이 넘는 책을 약탈하고 외교장각에 불을 질러 약 5천여 권의 책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위계의 소재는 오랫동안 불분명했는데요. 고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로 넘어가 파리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마침내 외교장각 위계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책들은 중국 도서로 분류되어 고 파기될 서적들을 모아둔 창고에서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서관 소유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고 박병선 박사는 한국에 이계의 소재를 알리고 프랑스 측에 이 서적들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애썼는데요. 하지만 박사는 곧 도서관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해고된 후에도 일반인 자격으로 매일 도서관을 출입해 10여 년에 걸쳐 이계 해제 작업을 해나갔고 한국 측에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고군분투가 한국에 알려지면서 이계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우리나라 외무부는 프랑스에 공식적으로 해당 부서들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1993년 프랑스 미테란 대통령의 방한 당시 외교장갑 이계 한 권을 맛보기용으로 가져와서 도서들을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넌지시 비쳤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부고속철도의 건설 기술 도입을 놓고 일본, 독일, 프랑스를 후보로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계약에서 유리함을 얻으려는 프랑스의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떼제베가 선정되었지만 그 후 이계는 한 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프랑스 대통령 방한 당시 파리 국립도서관 사서가 동행했는데요. 책을 못 내놓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전달식 몇 분 전에야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타나서 마지못해 책을 넘긴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서는 귀국 후에 책을 지키지 못한 책임 혹은 항의성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에게까지 맞서면서 사서로서의 직업윤리를 지키려 했다며 지지를 받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착잡한 일입니다. 2007년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파리 국립도서관을 상대로 이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파리 행정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책이 넘어간 1866년 당시에는 약탈을 금지하는 국제법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 외교장갑 이계는 2011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환이 아닌 5년 단위로 연장되는 대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에게 있는데요. 왜 우리는 도둑맞은 물건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여기에는 법적, 외교적, 역사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약탈 유물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탈 문화재들을 둘러싼 반환 요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한때 가장 넓은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로 영국 박물관은 해외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한 인권 변호사는 영국 박물관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난품이 있는 곳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해외의 박물관을 방문할 때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느끼길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영국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품들은 이집트의 미라들과 로제타 스톤, 그리스의 파르테논 마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조각상, 심지어 모아이 석상까지 뽑아다 날랐습니다. 이런 유물들을 영국이 소유하게 된 과정은 예상할 수 있듯이 대부분 제국주의 시대에 있었던 약탈, 도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수 등이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도 반환 및 소유권 논란이 가장 많은 유물 중 하나는 파르테논 마블입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장식하고 있던 부조와 조각상들인데 영국은 어떻게 이 유물들을 손에 넣었을까요?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기원전 약 5세기에 제작된 건축물인데요.
그리스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15세기 중반부터 약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마블이 영국으로 건너간 1800년 초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그리스에 파견되어 있던 엘긴이라는 영국 대사가 오스만 제국에 이 유물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했고, 오스만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엘긴경은 신전의 조각품들과 벽을 장식한 부조들을 떼어서 영국으로 가져간 후에 영국 정부에 매각했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 행해진 엘긴의 이런 행위는 당시 영국 내에서도 약탈이나 파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이런 비난 여론이라도 있었던 것은 당시 높게 평가되고 있던 그리스의 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비유럽 국가의 많은 약탈 유물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파르테논 마블을 돌려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영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중재도 거부하고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가 이 유물이 런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의 위대함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었다라고 발언하자, 당시 그리스의 문화체육부 장관은 그런 논리라면 세계의 모든 문화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징에 갖다 놔야 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2023년 그리스 총리와 영국 총리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회담에서 그리스 측이 파르테논 마블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자 영국 측은 회담 몇 시간을 앞두고 돌연 회담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렇듯 현재까지도 이 유물은 외교 문제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영국 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파르테논 조각상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세계에서 수세기에 걸쳐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념물을 완전히 복원하거나 조각 장식과 재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남은 조각품을 이곳에서 가장 잘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파르테논 신전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파괴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재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개념은 현대적 의미의 국가가 생기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긴 19세기가 돼서야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외교장각 이계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센 반환 요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유물 중 하나는 로제타 스톤입니다. 로제타 스톤은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와 고대 그리스어가 함께 쓰여 있어 전까지 전혀 해석할 수 없었던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석할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로제타 스톤은 원래 나폴레옹군에 의해 발견되어 프랑스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1799년 나폴레옹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통로를 차단하고자 이집트로 향했는데요. 이때 167명의 학자와 예술가들을 동원하여 이집트 문화에 대한 조사와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영국과의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하면서 프랑스 학자들이 그동안 수집한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은 몽땅 영국 측에 인계되었습니다. 로제타 스톤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한 프랑스 측은 로제타 스톤만은 끝까지 넘기지 않으려 애썼는데요. 이 돌이 국가의 소유가 아닌 장군 개인의 사유물이라며 인도를 거부하면서 두 나라는 자신의 것도 아닌 유물을 두고 소유권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영국의 강한 압박에 로제타 스톤은 영국으로 넘어갔으며, 돌의 측면에 1801년 영국군에 의해 이집트에서 포획되다 라는 글이 씌어진 채 전시되었습니다. 이때 영국에 넘어간 수많은 이집트 유물들은 오늘날 영국 박물관에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집트 유물들은 영국인들에게는 적국인 프랑스에 대한 승리의 징표처럼 여겨졌습니다. 현재 영국 박물관은 이집트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집트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집트는 꾸준히 로제타 스톤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전 고대 유물 장관인 자이 하와스 박사는 2022년 상형 문자가 해독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로제타 스톤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10만 개의 이집트 유물을 반환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 품목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약탈한 문화재를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는 바로 인도의 티푸의 호랑이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치장된 값비싼 보물이 아닌 그저 나무로 조각된 이 유물은 왜 영국에게 중요했을까요?
인도는 1600년부터 영국에게 있어 경제적,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는데요. 티푸의 호랑이는 인도 마이소르 왕국의 통치자였던 티푸 술탄의 소장품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게 패하고 심지어 두 아들을 영국의 인질로 뺏겼는데요. 이런 그의 분노와 투쟁심이 표현된 유물이 바로 티푸의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영국군으로 보이는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모습을 묘사한 조각품인데요. 레버를 돌리면 사람의 비명소리와 호랑이의 포효소리가 나도록 설계되었으며 옆면에는 연주가 가능한 오르간 기능도 있습니다. 티푸 술탄은 사용하는 모든 것에 호랑이를 새길 정도로 자신과 호랑이를 동일시했습니다. 조각상의 호랑이는 바로 티푸 술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티푸 술탄이 나폴레옹과 긴밀한 서신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빌미로 결국 마이소르를 침략하고 티푸 술탄이 사망하면서 왕국의 많은 유물들이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티푸의 호랑이는 빠르게 영국의 대중에게 전시되었습니다. 자국의 군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적국의 왕을 보고 대중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술탄에 대한 분노와 침략에 대한 정당성, 승리에 대한 고취감이 들었을 텐데요. 바로 이것이 영국 정부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동양 전제군주와 정의롭고 선진화된 서양 문명의 대결 구도를 조성하면서 서양 우월주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영국은 문화재들을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했습니다. 지배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식민 지배를 하는데 더욱 용이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국은 일찍이 국가 차원에서 고고학을 지원하고 고고학자를 양성하는 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고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드는 고고학 대학들이 대부분 영국에 몰려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유물들은 이제 영국의 법적 보호 아래 정당하게 자국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이런 유물을 소유한 나라들이 유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로 가장 흔하게 드는 이유는 유물에 대한 최상의 보존 조건 및 보편적 접근성 용이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영국 박물관에서 수천 점의 유물들이 박물관 직원에 의해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상당 기간, 약 20여 년에 걸쳐 유물들이 밀반출되었으며 이런 유물들은 이베이를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또 문화재 반환에 선례가 생길 경우 물밀듯이 이어진 문화재 반환 요구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02년 세계적 박물관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 파리, 독일, 미국 등이 포함된 18개의 대형 박물관들이 이례적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인류 보편박물관의 중요성과 가치라는 이 선언문의 요지는 위대한 문화재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전 인류를 위해 세계적 박물관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문화재 반환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러한 분위기를 차단하고자 하는 박물관들의 담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영국은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이스터섬, 중국,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문화재 반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궁전 성벽과 입구에 장식되어 있던 조각상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날개 달린 황소의 모습인데요. 이는 악령을 물리치고 도시를 보호하는 수호신의 상징입니다. 5개의 다리는 앞에서 보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면에서 봤을 땐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조각되었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돌을 깎아 만든 이 조각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무려 3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무거운 것은 톱으로 조각내어 영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당시의 발굴 과정을 묘사한 사파에는 발굴을 진두지휘하는 영국인 고고학자와 자국의 유물을 보존하는 것에 무관심한 현지인 인부들, 이를 방관하고 있는 아랍인을 통해 문명과 비문명의 구도로 그려졌습니다. 과거 궁전의 입구를 지나가는 자들에게 경외심과 위압감을 주었을 이 조각상들은 현재 서양의 박물관에서 원래의 역사적 맥락을 잃어버린 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영국의 이런 수탈 행위는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랍의 고대 유물들이 극단적 종교 세력의 반달리즘으로 현지에서 파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이러한 약탈 문화재들이 자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서구의 지배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문화재 반환 요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거 청산의 의의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화재는 단지 물건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문화재를 약탈한다고 해서 역사까지 그들의 소유가 될 수는 없을 텐데요. 문화재는 단순히 학술적, 역사적 의미뿐만이 아닌 민족적, 개인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본래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진정한 가치를 다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피라미드의 돌 하나를 떼어다가 우리나라에 전시한들 이집트인들의 자부심은 느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고 우리 민족만의 조용한 힘으로 오늘날 문화 강국을 이룬 대한민국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